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빌 캠벨의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레리 페이지, 세릴 샌드버그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CEO들이 바로 이 빌 캠벨한테 코칭을 받고 회사를 성장시키고 돈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 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애플의 팀 쿡은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과 팀워크를 위한 빌의 열정적인 코칭은 애플의 세계의 축복이었다라고. 축복이래, 축복. 와.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의 경영 스승으로 유명하며 제프 베조스, 세릴 샌드버그, 엘 고어 등 수많은 리더들을 코칭했대요. 실리콘밸리의 가장 잘 감춰진 비밀이라고요. 비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그래서 애플, 구글, 이베이,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실리콘밸리 거의 모든 CEO들을 코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그런 자본의 규모가 거의 1000조 달러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어떻게 했길래 이 많은 기업들을 부자로 만들고 이 많은 기업의 CEO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찾도록 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캠벨의 코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대요. 이 책을 읽기 전에 KT 부사장님, 신수정 부사장님께서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공한 CEO들에게 무엇을 코칭했을까 하였대요. 우리도 그게 궁금해서 책을 읽는 거죠. 첫째는요, 구성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진실된 관계에서 안정된 헌신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둘째로는요, 팀 퍼스트를 강조했어요. 팀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보다는 팀이 우선시되는 것. 셋째는요, 올바른 성공을 추구했어요. 이기는 것보다 올바르게 이기는 게 중요하고 서로 솔직하고 투명해야 하고 사내 정치하지 말고 진실로 승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마지막 말은요. 당신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나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 중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 사람이 몇 명인가? 자,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래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잘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책은요, 사람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타인 개발서래요. 타인 개발서에 제가 별표했습니다. 자기 개발서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타인을 개발시키는 책은 처음 봤어요. 리더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인데, 우리는 사실 이미 리더예요. 1인 기업가, 그리고 인플루언서, 가정의 리더,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 다 우리는 리더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좋다.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캠벨은요. 매주 일요일마다 스티브 잡스와 산책을 했대요. 매주 일요일. 가끔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절친이란 얘기죠. 이거는. 왜냐하면 정말 바쁜 사람들은 누구를 꾸준히 만난다는 게 어렵습니다. 구글의 창업자들은요. 빌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실리콘밸리의 영향력이 굉장했대요. 다른 사람이 더욱더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 당신의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에게는 나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이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빌 캠벨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했대요. 빌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대략 2,000명쯤은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전혀 섭섭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빌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으니까요. 너무 감동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빌이라는 사람을 단순한 무슨 경영 코치로 보는 게 아니라 베스트 프렌드로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추모식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 다 왔대요. 막 미국에서 막 존경받는 리더들이 막 정말 다 모였대요.
빌 캠벨은 1조 달러 코치이다. 빌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애플을 시가총액으로 몇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하던 구글, 현재 알파벳, 이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애플과 같이 몇천억 달러의 공룡으로 키워냈다. 이 두 기업만 해도 1조 달러가 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이 책 한 권으로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싸고 좋습니까? 자, 팀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팀별로 회의를 많이 하죠. 사람들과 교류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요시 여기래요. 첫 번째, 회의의 적절성. 이 회의가 지금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동등한 발언의 기회. 골고루 다 얘기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적절한 회의의 시간.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우리 좀 힘들죠. 요즘 우리가 줌콜 미팅이라든가 이런 화상 미팅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화상 미팅이 점점 늘어나면서 회의할 때 요런 세 가지 요소를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은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로 시작한대요. 그리고 5가지 대화 주제를 물어보곤 한대요. 자, 우리 이번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거예요? 5가지 얘기해 보세요. 구글에서 경영관리 세미나를 진행할 때 빌은 모든 사람에게 보드에 자신만의 리스트를 써야 한다고 말했대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리스트를 서로에게 공유하도록. 나는 이번 회의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게 궁금해요. 그렇게 보드에 다시 리스트를 써야지 서로 중복되는 목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자, 빌은 항상 스몰 토크로 시작한대요. 스몰 토크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애들은 잘 지내지? 출근길에 오늘 뭐 비가 많이 오던데? 이런 거예요. 가끔 빌은 업무 이야기보다도 인생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느낌마저 주곤 했대요.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도 잘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렇게 스몰 토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자, 빌은 상사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대요. 우리가 보통 윗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상사가 아니라 동료의 피드백이래요.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동료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는 윗사람한테 그렇게 고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동료는 그냥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강의를 할 때도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요. 주의사항 이렇게 얘기했대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해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거 얘기하래요. 나머지 문구 다 없애래요. 뭐 미사여구, 감상적인 얘기, 처칠이 말한 유명한 얘기, 멋진 문구를 반복하는 거 다 필요 없대요. 왜 발표 자료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너의 제품에 대해서, 너의 지금 계획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괴팍한 천재 다스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실리콘밸리니까 얼마나 천재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IT의 완전 본고장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 막 인기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SNS 인플루언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르시시스트. 내가 너무 최고야. 나 너무 예뻐.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천재들 모여있으니까. 자, 관심종자들.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어떠냐? 어떻게 하겠냐?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윤리에 반하지 않고요. 동료들을 괴롭히지 않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경영관리 측면이나 동료들, 팀에 끼치는 해보다 크다면 그들을 품어주라. 심지어는 보호해주라 라고 합니다. 관심종자고 막 나르시시스트고 그런 사람도 팀에게 끼치는 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품어주래요. 쉽지 않지만 연봉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연봉만이 아니래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
회사의 목표와 개인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조금 덜 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랑 되게 잘 맞는 그런 회사랑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재미없고 막 싫은데 돈만 많이 준다고 우리가 가진 않죠. 구글에서 이사회를 열 때 이런 식으로 연대요. 자, 우리가 구글에서 어떻게 이사회를 여는지 이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책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구글의 하이라이트는 잘하는 점이래요. 로우라이트는 못하는 점이래요. 빌은 항상 이사회 회의 자료에 못하는 점과 잘하는 점을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대요. 보통 우리가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좋은 점만 얘기하잖아요. 구글이 잘한 점, 자랑스러운 점뿐만 아니라 미숙했던 점까지 쓰기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로우라이트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각 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솔직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촉한대요. 공개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 보고서에 적힌 로우라이트가 솔직하게 작성된 것인지 점검하는 데 집중했대요. 이거 좀 꾸민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은데 해서 솔직한 보고서를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수정하거나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나쁜 이사회 멤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대요. 자, 나쁜 이사회 멤버. 우리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되게 많이 회의를 하죠. 회의장에서 본인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쁜 멤버래요. 막 반성이 됩니다. 그죠? 빌은요, 앨런 유스터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 알지? 감동이야. 네. 이 말은 진심이었고 둘 사이에 신뢰가 있었다. 빌에게 신뢰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신뢰란 자신이 한 말을 꼭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별표할게요. 신뢰란 내가 한 말을 꼭 지키는 게 신뢰래요. 빌이 하는 말은 언제든지 믿어도 됐대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을 때 빌한테 철저하게 이제 믿고 신뢰하고 맡긴 거죠. 정말 멋집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났을 때가 1985년이었어요. 나 3살 때네. 그때 빌은요, 그를 지키기 위해 회사에 대항한 몇 안 되는 임원이었대요. 스티브는 빌의 충성심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의 충성심은 훗날 스티브 잡스와 빌의 우정과 동료애의 기반이 되었대요. 그래서 빌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애플을 스티브 잡스가 떠날 때도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냉철한 두뇌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나머지 절반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스승 빌 캠벨의 책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